일본 말도 못하는 내가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 홀로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벌써 일본 땅이 보이네요. 저 아래 타원형이 인터넷으로 봤던 바다를 매립한 간사이 공항인가 싶어 사진을 찍었는데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다행히 좌석이 창문 옆이라 이런 행운도 있네요. 간사이 공항 도착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 공항역에서 예약한 숙소 근처 남바역까지 가는 지하철 티켓입니다. 남바역 광장입니다. 남바역에서 숙소까지 구글 내비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숙소 가는 골목 가게 앞에 백종원 사진이 있어서 신기하고 국위선양하는 것 같아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예약한 호텔 도착입니다. 저녁도 때울 겸 오사카에서는 먹거리 야시장으로 유명한 도톤보리 야시장에 구경 나왔습니다. 도톤보리는 오사카 여행에 있어 여행사들의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도톤보리 광고 영상을 보면 저 양팔을 벌리고 있는 캐릭터는 일본 마라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라토너 카나쿠리 시조이며 당시 일본을 대표했던 마라톤 선수이자 일본 마라톤 발전에 기여한 인물인데 1935년부터 오사카 도톤보리를 지키고 있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하네요. 유람선이 다니는 저 강이 도톤보리 야시장을 가로지르는 도톤보리 강인데 1615년에 삼촌인 야스이 도톤과 조카인 히라이 야스이 이 두 사람이 만든 인공 운하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톤보리라는 지명은 삼촌인 야스이 도톤에서 도톤의 이름을 땄고 보리는 운하라는 뜻으로 도톤보리가 되었다 합니다.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는 많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참고용으로 음식점 가격표를 올려봅니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 가게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도톤보리가 관광객에게는 필수 코스로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 중국 말하는 중국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도톤보리 야시장은 완전 먹거리 시장입니다. 커다란 대게가 움직이는 게 조금은 이색적이어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다음날 2일차 오사카성 가는 교통편을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니 오사카성까지 바로 가는 지하철은 없고 남바역에서 지하철 타고 혼마치역에서 환승해서 모리노미야역에서 내리면 된다 해서 그대로 모리노미야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저 멀리 사진으로만 보았던 오사카성이 보이네요. 생각보다 쉽게 찾아와서 좋았습니다. 오사카성 안에 대형 주차장에 대형 관광버스가 즐비하네요. 학생들과 성인들이 단체로 오사카성 구경 온 모양입니다. 오사카 성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3년 착공해서 1598년도에 완공되었다 하는데 1931년도에 재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 옛날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인력으로 저 큰 돌을 저 높이로 정교하게 성벽을 쌓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1931년도에 재건축을 했다 하니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성벽 주변의 물웅덩이는 외침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노역으로 고생하고 죽어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물이 마르고 잡초만 무성하네요. 축조 당시에는 여기도 물이 방방했겠지요.
오사카성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오사카성 밖둘레 전체가 오사카 공원이고, 둘째, 오사카 성벽 대문을 들어서면 성벽 안 전체가 오사카성이고, 셋째, 오사카 성벽 안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오사카성이라는 건물이 일본어로는 텐슈카쿠성이고 한문으로 천수각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사카성 안팎 전체 넓이가 약 32만 평으로 축구장 150개 크기라고 하네요. 천수각 내부를 관람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1200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0원 정도입니다. 천수각 입구 좌측은 엘리베이터 타는 길이고 우측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좌측은 줄이 길게 서 있고 우측 계단은 줄이 없네요. 나는 계단을 탔는데 2층부터 8층까지 층층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사료가 있어서 차분히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행을 혼자 다니니 쫓기지 않고 천천히 다녀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유로워서 좋네요. 원래 이 건물이 히데요시가 건축할 당시에는 목조로 허접한 5층 건물이었는데 1931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8층으로 증축하면서 오사카 랜드마크가 된 멋진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풍신수길의 약진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입니다. 저 르찌완의 탄생은 일본어로 이치키치마루인데, 풍신수길이 어렸을 적 이름으로 풍신수길이 오와리의 백성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가 태어났을 때 지붕 위에 신비로운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태양과 같았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혹인 우리도 단군 조상이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돈네 낱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豊臣方の滞在兵や避難民たち、対岸には徳川方の池田利孝隊が布陣、鉄砲隊が彼らを待ち受けている。결국 풍신수길도 조선 출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 난공불락 천수각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둘째 아들 히데요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속임수에 걸려 패배한 후 할복했는데, 이로써 히데요시 가문은 멸문을 당했다 합니다. 천수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천수각 주위 전경입니다. 날씨가 좋아 천수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오사카성 공원과 오사카 시가지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나는 천수각 구경 잘하고 내려가는데 아직도 천수각 구경하기 위해서 줄이 끝이 없네요. 밖에도 대기 줄이 끝이 없네요. 천수각 구경하고 나오니 맞은편에 풍국신사라는 돌 기둥이 있어서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풍신수길을 모시는 사당이네요. 풍신수길 사당에는 일본인들이 풍신수길을 참배하는 모습이 끊이질 않네요. 참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1회, 2박, 1예라 하여 2번 허리 굽혀 예를 표하고 2번 박수치고 1번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풍신수길은 우리 강산을 짓밟고 선조들을 죽인 용서할 수 없는 놈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신으로 모셔질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 모양입니다. 풍신수길이 만든 천수각 하나만으로도 매년 앞으로도 마르고 닳도록 관광 수입이 엄청날 것입니다. 오사카성을 구경하고 싶어서
나 홀로 여행 왔지만 천수각과 풍신수길 사당을 둘러본 후 기분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네요. 오사카성 구경 마치고 다음날 3일차 교토 구경하기 위해서 교토로 향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으로 일본의 옛 문화와 건물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해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교토로 가기 위해 AI에게 물어보니 남바역에서 지하철 타고 요도 야바시역에서 환승 기온시조 역에서 내려 5분 거리에 야사카 신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야사카 신사가 나오네요. 신사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성황당이나 사당과 같은 곳으로 그 나라, 그 지역 고유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부처님 모시는 절이나 사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곳이지요. 야사카 신사가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신사이며 국내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신사라네요. 야사카 신사는 656년도 창건했으며 일본 영웅 스사노 오노미코토를 신으로 모시는 사당입니다. 야사카 신사 앞 거리 상점에 한문으로 팔판 1646이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팔판은 야사카 신사의 이름을 딴 것이고 1646년에 창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는 가업으로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다는 말을 예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100년 이상 된 가업이 3만 개가 넘고 200년 넘은 가업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할 때 실은 교토가 폭탄 투하일 후보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옛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여서 미국에서 폭탄 투하 장소를 변경해서 폭탄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인들도 비록 원폭 피해를 입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외국 관광객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내가 얘기한 원폭을 비껴간 일화를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야사카 신사 구경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일본어로는 게닌지라고 하며 가는 길목에 옛 전통 시가지를 구경하면서 게닌지로 향했습니다. 게닌지는 일본에서는 꽤 오래된 사찰 노석이 1202년에 창건됐다고 합니다. 게닌지 내부 경내는 그리 커 보이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게닌지 경내에 잘려진 고목나무가 게닌지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네요. 게닌지 구경 잘하고 여기서 또 가까운 기요미즈데라라는 사찰이 있는데 10분 거리라 가까워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한자로는 청수사인데 청수사는 절 아래로 흐르는 폭포수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청수사 가는 길목은 양쪽에 상점들이 즐비해서 비좁네요. 청수사에 올라가는 길목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가워서 말을 걸었더니 장흥에서 왔고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 나와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 관광 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나보다 1살 적었는데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같이 여행했는데 점심은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햄버거 집에서 장흥 사람이 햄버거를 사주어서 때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웅전 같은 건물 안에서 서서 기다리면서 관음보살에게 소원을 비는 모습입니다. 저기 불공 드리는 사람은 머리 색깔을 보니까 일본 사람은 아닌 서양 사람 같은데 불공 드리는 모습이 조금은 낯서네요. 청수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작은 규모의 청안사라는 절이 있는데 794년부터 1185년도 헤이안 시대에 창건했으며 후지와라 사다요리라는 스님이 비파를 불렀다 해서 가운데 글자가 한가을 한자를 써서
청안서로 지었다 하는데 기타 설이 많아서 확실치는 않네요. 장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이곳 청수사만 같이 구경하고 그분들은 야사카 신사 구경 간다고 해서 나는 먼저 구경했기 때문에 사천왕사 구경 가기 위해서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교토 마지막 관광지인 사천왕사에 구경 왔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네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었었는데 일제잔재라 하여 전두환 때 폐지했지요. 사천왕사가 일본어로는 시텐노지라 부르는데 서기 593년도에 창건했다 해서 일본에서는 고찰로서 유서 깊은 절이라 하는데 재건축을 해서 그런지 옛 모습은 흔적도 없고 새 건물이어서 고찰이라는 흔적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네요. 시텐노지 사찰을 끝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관광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본 사람과 대화는 팝팝으로 길찾기는 구글 지도로, 전철 노선은 AI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서 좌충우돌이지만 일본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하나만 의지하고 말이 안 통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길이나 지하철, 전철, 노선 등을 물어보고 모두가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어서 오사카성과 교토 구경 잘했고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